자, 두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다양한 기후 요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후 요인들, 기후를 만들어내는 구성 요소들인 기후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녀석은 바로 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라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각각의 기후를 변화시키는가 라는 건데요. 기후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온의 차이가, 위도에 따라서 기온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여러분들. 위도에 따라서는요, 무엇이 달라지냐면 일사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별표처럼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위도에 따라서 기온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위도에 따라 일사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사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아들이는 태양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일사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위도대별로 일사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위도대별로 일사량을 비교를 하면요, 저위도와 고위도 중에서 누가 훨씬 더 많다? 저위도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한번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 그림인데요. 요 지금 PPT에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인데 교과서 30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해상도가 조금 낮으면 교과서 30쪽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이 들어와요. 지구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근데요, 저위도 지역에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거란 말이야. 근데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빛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은 면적의 태양 에너지를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더라도 그 좁은 면적의 태양 에너지가 집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된다?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위도는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더라도 비스듬하게 받는다. 그래서 저위도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받는 면적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적도 부근에, 저위도 지역에서는 좁은 지역에 집중이 되지만 넓은 지역 같은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더 넓은 지역에 퍼져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어떠하더라? 태양 에너지에 받아들인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위도 같으면 햇빛을 수직에 가깝게 받아 좁은 지역에 열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더운 거고,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어떻게 비스듬히 받아요. 그래서 열이 어떻게 된다? 분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도대별로 무엇이 차이 나느냐? 기온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기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에 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연평균 기온이 27.4도로 매우 덥지만, 우리 배울 거예요. 고위도 지역에 있는 야쿠츠크 같은 경우에 연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0.1도, 굉장히 추운 이유가, 요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는 일사량의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위도에 따른 강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를 만들어내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였죠. 강수량.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일사량이 많아요. 일사량이 많다는 것은 뜨겁다. 뜨거우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 증발한다. 뜨거우니까 증발하면 물이 증발하겠죠. 물이 증발하고 이것들이 어디로 가냐? 하늘 위로 올라가게 돼요.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수증기가 증발해서 이 대기에 있던 수증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무엇을 만들어겠어? 구름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뭐가 많이 낸다? 비가 많이 내린다는 겁니다. 즉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한다는 것은 비구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는 이야기가 비구름을 그래서 구름 특히 비를 내리게 하는 비구름을 만들어내니까 이 지역에 뭐가 많을 수밖에 없다. 강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하지만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사량이 적어요. 일사량이 적다는 것은 날씨가 춥다는 거죠. 날씨가 추운 곳은 상대적으로 냉각이 되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합니다. 즉 얘 같은 경우에는 날씨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 뜨겁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많이 발달을 했다면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이렇게 배울 거예요.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발생을 합니다.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이건 날씨가 맑다. 그리고 구름이 없다. 그러면 구름이 발생하기 힘든 환경이란 말이에요. 구름이 발생하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강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위도 지역에서는 일사량이 많아 기온이 높아서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 그래서 구름이 잘 생겨서 강수량이 많더라. 반면에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사량이 적다. 이로 인해서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데 이런 날씨는 맑고 구름이 생기기가 힘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적다? 강수량이 적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면요. 위도가 또 기후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인 바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위도의 상승 기류, 그러니까 날씨가 뜨거우니까 발생하는 상승 기류, 그리고 극지방에서는 날씨가 추우니까 무슨 기류가 발생을 한다?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발생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전 세계적인 바람의 시스템인 대기 대순환, 전 지구적인 바람의 순환인 대기 대순환이 발생합니다. 이 대기 대순환 무척이나 중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깊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대순환 굉장히 중요한 녀석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교과서 보시면 31쪽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대기 대순환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전 지구적 규모입니다. 전 지구적 규모에서 일어나는 공기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규모의 공기의 흐름을 우리 대기 대순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바람들이 역사를 바꾼 바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놈들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 그리고 어떻게 생겨나는가? 지금부터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건데요. 발생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위도대별 원인은 위도별로 에너지의 불균형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에너지의 불균형이라는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저위도 지역은 더워요. 더우니까 에너지가 넘쳐나. 그러니까 자연계는 항상 자기가 어떤 에너지가 있으면 쓸 에너지가 있어요. 쓴 에너지를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자기가 쓰는 열대지방 같은 게 특히 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자연계가 쓰고도 에너지가 남아도는 지역이야. 하지만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사량이 적다고 했잖아요. 일사량이 적으니까 자연계가 필요로 한 에너지만큼 열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의 불균형이 발생을 해서 지구는 이것을 유지를 항상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이동의 흐름이 발생하는데 이게 강수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바람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위도대별 에너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대기 대순환이란 바람의 이동이 공기의 흐름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생 원리, 가장 기본적인 발생 원리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적도지방의 저위도에서는 더운 공기가 상승한다. 우리 이것을 무슨 기류라고 부른다 했죠? 더운 공기가 상승한다. 바로 상승 기류라고 했었죠?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극지방에서는 어떤 공기, 찬 공기가 하강한다. 찬 공기가 하강. 이거 우리 뭐라고 불렀다? 하강 기류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전지구적으로 일어나는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얘가 식어서 어떻게 대류 현상이라서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어떻게 돼? 차가운 공기는 다시 무거워져서 내려오는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대류 현상이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 지구적인 하나의 커다란 대류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생 원인 또 나왔네요. 그래서 영향으로, 이게 영향인데 영향으로는요. 잠깐만요. 내가 왜 얘기했지? 영향으로는 여기 내가 쓸게요. 그래서 얘의 영향으로는 대기 대순환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대기 대순환과 더불어서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지표면 부근에선 3개의 바람이 나타납니다. 극동풍, 편서풍, 그리고 무역풍. 요런 3개의 바람이 나타납니다. 극지방에서부터 적도까지요. 그래서 요런 3개의 바람이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 3개의 바람을 알아두시고, 정 힘들다 극동풍을 제껴놓고 편서풍, 무역풍은이라도 제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특징은, 이 대기대순환의 특징은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일어나면 얘는 어떻게 된다? 남반구에서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남반구와 북반구의 대기대순환은 서로 어떠하다? 서로 대칭적이더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해상도 좋은 거는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 31쪽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대류현상이라고 했어요. 대기대순환이 하나의 커다란 대류현상인데 그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위도 영도선이 있습니다. 위도 영도선이 뭐냐면 적도죠. 적도는 일사량이 많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 바로 적도 주변에서는 날씨가 뜨거우니까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요. 자,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니까 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공기들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된다? 바로 하강으로, 얘들이 이제 이렇게 고위도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점점 식어요. 내려오게 됩니다. 식어서 지표면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극에선 여기는 춥잖아. 근데 내려오면서 공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 내려오면서 공기가 뜨거워져서 얘가 상승기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다시 극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차가워져서 냉각됩니다. 가열, 냉각. 여기는 어떻게 된다? 여기도 가열 올라가서 냉각. 요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중간에서 얘 둘이가 돌고 있으니까 얘도 끼어가지고 같이 이런 식으로 돈다라는 얘기예요. 끼어서 돌아요, 얘는. 이게 그래서 극지방의 요거는 직접순환, 얘는 간접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 공기가 상승합니다. 공기가 상승한 것은 기압이 그만큼 낮다라는 얘기고요. 여기가 저기압이 됩니다. 저기압 지역. 여기가 공기가 내려오게 되는 누르잖아. 공기가 위에서부터 누르잖아요. 압력이 어떻게,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잖아요. 기압이 높아지면 고기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배웠을 건데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가열이 된가 이 지역에서는 공기가 가열이 돼서 뜨거워져서 상승한다. 무슨 기압? 저기압. 얘는 냉각돼서 내려온다? 고기압. 요렇게 됩니다. 여기 저기압, 적도의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요렇게 나타나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바람은 어느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돼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불어드는 바람이 어떻게 된다? 적도로 나갔을 때 이거를 우리 무역풍. 얘가 여기 있는 저기압으로 불어 들어가네요. 뭐라 부른다? 편서풍. 그리고 여기는 고기압이 여기 있는 저기압으로 이렇게 가게 되네요. 불어 들어가네요. 뭐라고 부른다고? 극동풍. 요런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구조들이 나타나는 대기 대순환의 기본적인 원리를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놨고요. 혹시 이 그림을 보고 이해가 안 가실 경우에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한 번 더 짚어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는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오셔가지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이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학습지를 앞장으로 가보세요. 앞장으로 가보시면요. 해발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발고도라는 것은 높이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해발고도라는 기후 요인이 기온이라는 기후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해발고도가 어떠할수록, 그쵸? 높아질수록, 해발고도라는 녀석이 높아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된다? 낮아지더라.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기후가 있습니다. 요거 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세요. 고산기후 또는 상춘기후라고 부르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기억은 안 나겠지만 고산기후, 상춘기후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어디 부근에 매우 더운 적도 부근의 저지대는 어떻게 해서 맨날 1년 내도 덥겠죠. 연중 기온이 높아요. 하지만 산꼭대기는 어떻게 해서 올라가면 해발고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기온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적도 주변은 원래는 저지대는 바다 근처는 해안가 근처는 매우 덥지만 산 올라가면 사람이 살기 좋은 온도가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연중 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납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춘기후라고 부르고 또는 고산기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예요? 어디라고 배웠냐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지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위도에 있는 브라질의 마나우스는 아마존 밀림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고요. 그 다음에 키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키토는 에콰도르의 수도고요. 해발고도 2805m입니다. 내 기억에 하여튼 2800m 정도 돼요. 매우 높은,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있는 마나우스 같은 경우 어떻게 1년 내도록 기온이 매우 높아요. 우리 뒤에서 배우면 마나우스는 대표적인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우리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하지만 키토 같은 경우 어때요? 기온이 1년 내도록 어떻게 하다 일정 15도 근처 일정하다 기온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키토가 어떠하다? 그렇죠. 키토가 어디에 위치를 하냐면 바로 산지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기온이 어떻게 되더라? 기온이 낮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키토는 그렇죠? 상춘기후,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해발고도가 첫 번째 위도 기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해발고도라는 기후 요인이 강수량이라는 기후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요.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강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산지도 이렇게 쭉 수직으로 딱 비교를 하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강수량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얘가 강수량 평지가 산 아래 강수량이 적고 산 위로 가면 갈수록 강수량이 많은 특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일정 고도 이상이 높아지면 강수량이 감소하기도 하더라.
이런 패턴만 알아두세요. 이거 원리 파고들면요 선생님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기까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영상에서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친구들 오시면 요 이유는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륙 분포로 가겠습니다. 학습지 뒤집으시면요 수륙 분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영상이 조금 길어져서요 잠시 여러분들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수륙 분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